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테이블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이 테이블은 갈색이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딱딱하고 크기가 대략 1.5m 정도 되는 테이블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물을 대하는 태도죠. 현상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가지는 이 갈색이라는 색이 두 사람이 보는 정확히 같은 색일까요? 색은 빛이 비치는 각도와 시간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가질 것입니다. 내가 이 테이블을 보는 정확히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이 테이블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같은 색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의 단단함, 이 강도는 어떤가요? 내가 느끼는 강도와 타인이 느끼는 강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초에 내가 보는 갈색, 내가 느끼는 단단함을 타인에게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책상을 바라보던 내가 뒤를 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책상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책상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책상을 나는 어떻게 동일한 하나의 책상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다른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방식과 사물 자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현상학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의 방법들은 세계를 재창조하는 예술에도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죠. 후설의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이라는 책에서 사과나무를 기쁘게 바라보는 자연적 태도에서의 인간, 그리고 이때의 지각과 감정이 실제와 관계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지면 외부 사과나무의 실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괄호 속에 보류되고, 의식 내부에 드러나는 사과나무와 기쁨은 그 나타남의 구조와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현상학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현상학적 태도로 이행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하는 사과나무와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의 관계를 괄호칠 수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상이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고 구성되는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무조건 괄호친다고 그 대상을 좀 더 현상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상에 괄호를 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거의 철학을 괄호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후설은 플라톤 이후 이어져 온 대상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서양 철학의 긴 흐름에 매우 결정적인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대상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기존의 인식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이 어떻게 의식에 나타나고 구성되는지를 다시 문제 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핵심은 대상의 실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의식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대상으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다양한 지각과 변형 속에서도 무엇이 본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설의 독특한 방법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유변형 혹은 형상적 변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대상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 대상의 여러 속성들을 계속 변화시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테이블의 색을 갈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크기를 줄이고 다리의 모양을 바꾸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테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테이블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여러 변형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후설이 본질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예술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변형시켜도 여전히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도 있습니다. 예술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길어질 것이므로 다음으로 넘기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학의 결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후설이 어떤 문제에서 출발해 어떤 개념을 통해 그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지점이 성립한다면 이 테이블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변증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데아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해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테이블과 연관된 영원회귀 혹은 초월적 경험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테이블이 혹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을 푸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의 테이블만으로도 전혀 다른 예술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테이블은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연극이 될 수도 있고 회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크적 테이블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누가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 누가 바라보고 있는지, 누가 그 자리에서 배제되어 있는지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술의 철학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이 개념을 다루는 것처럼 예술도 개념을 다룹니다. 특히 개념을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듭니다. 때문에 개념을 어디까지 연구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지점이 장르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얼마나 정밀하게 연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가 결국 장르 자체를 확장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